입시 자료도 있거든요. 고교 입시 자료 같은 경우는 그 고등학교에 아이들이 지금 성적 얼마나 받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저희가 넣어놨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잘 보이세요? 성적이나 그 ABCD 그 자료에 분포도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어서 참고하시면 돼요. 고등학교도 정리되어 이거 말고 입시하는 대학생도 정리되어 있는 그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거든요. 제가 먼저 오신 어머님들께는 40분쯤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일찍 오신 분들이 계셔서 35분쯤에 저희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안쪽에 보시면은 대봉지 있거든요. 그 에코백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배봉투 안에 넣어드린 자료를 의지하냐 자료란 그 목동 고교 입시 자료예요. 그래서 고교 입시 자료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냐면요. 어머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표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성적이나 A부터 2등급까지 분포도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학교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게 남녀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있는 학교인지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정리한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 앞에는 저희가 그 영재고, 과학고, 과학중점고 이런 학교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날짜에 맞춰서 입시를 하고 있는지를 정리한 표도 있는데요. 그 표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기준의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날짜가 발표가 안 됐어요. 올해는. 그래서 올해는 한 4월이나 5월쯤에 발표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빠르면 3월 말이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이제 업데이트가 됐을 때 그때 또 저희 스터디 파인더에서 한 번 자료 제작을 해서 나갈 텐데 일단 오늘 받으신 자료는 작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성적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1학기까지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학기까지 정리가 되려면 이번 4월까지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성적이나 분포도도 또한 작년 성적이 아니라 재작년 1년간의 성적이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신발이 지금 슬리퍼 차림이에요. 죄송합니다. 원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신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오기 직전에 제 구두가 아예 망가져가지고 제가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두고 슬리퍼를 신었는데 이 부분만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1부랑 2부로 총 진행이 될 텐데 그래도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논스톱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1부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께서 좀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집중도가 조금 필요한 내용이고 두 번째 2부에서는 저희 프로그램인데 1부 또한 저희가 2부에 하려던 내용이랑 사실 굉장히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입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입시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으로 보시고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라고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1부도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1부는 스마트 학습 전략 가이드라고 일단 명칭을 정했고요. 제 이름은 김은지이고요. 제 양력인데요. 어머님들 혹시 자료물들 중에 잠시만요. 어머니. 제가 이거 하나만 파악하고 한번 다시 돌아올게요. 네. 저희가 자료 제거하면서 일부 요거 PPT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제거했다는데 제가 챙겨가실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이유가 거기 볼 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챙겨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제 양력은 이렇게입니다. 교육 및 학습 전략 컨설팅 13년 진행을 했고요. UA 컨설턴트로 저는 활동도 했었고요. 그리고 어학원 수학학원 원장 그리고 이제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이제 교수부장이나 대표 강사로서 수업을 했었고요. 그 외에 뭐 대학용문 포스터 번역 검수라던가 아니면 이제 아래쪽 보시면은 특목고 재학생들 대상으로 수업도 했었고요. 그리고 특목고 대비반 아이들을 데리고도 수업을 했었고요. 학습전략 진로 컨설팅도 또한 했었고 대학 입시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 아이들이 해외대학 같은 경우도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자소서 에세이 컨설팅을 했었고요. 자소서 에세이 컨설팅이라고 하면 아이들한테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전략적으로 글을 써서 그 대학에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컨설팅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해왔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바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료가 온 것 같네요.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의치한수 지금 변동사항이 생겼다고 아마 얘기를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2,000명 증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매년 2,000명을 더 추가적으로 뽑겠다. 그리고 5년간 이걸 지속을 하겠다라고 일단은 정부가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단순히 증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반수 재수생 그리고 직장을 다니다가 의사의 꿈을 품으셨던 분들까지도 이 설명회 같은 것들을 다 지금 빼곡하게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누구랑 이제 상대를 해서 싸워야 되는지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요런 내용을 다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요 보시면은 이제 2,000명의 영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부분은 저희가 전부 다 이제 읽으려면은 어디가 강세를 두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이 부분들을 좀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2,000명이 증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래쪽 동그라미 보시면은 증원 시 몇 명을 뽑는다라는 부분인데 이 해당 자료 같은 경우는 그 좌측에 보시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의대만 늘어나는 거예요, 어머님. 그래서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같은 경우는 수치를 보면은 현재랑 증원 시 동일한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드리면 630명에서 630명, 725명에서 725명, 1750명에서 1750명, 496에서 496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는 지금 변동사항이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원래 3058명을 의대들이 뽑고 있다 그러면 이게 증원이 되면서 5,000명을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무엇을 예상을 해야 되느냐면 단수 N수 증가라고 되어 있죠. 네, 단수 N수가 이제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올라가면 최소 향후 5년간은 단수랑 N수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랑도 수능 아니면 생기부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셨을 때 단순히 애들이 많아지는구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반수, N수, 특히나 의대를 겨냥해서 들어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뛰어들겠죠. 그리고 원래 그 첫 해 수능 이제 좀 성적이 저조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막 진짜 등급이 저쪽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원래 한 2등급 받은 친구들이 재수를 다시 해요. 그 강남이나 이런 것들도 가면은 2등급, 1개 2등급, 뭐 2개 2등급 정도 받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유는 이런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자기는 다 올 1등급을 해서 들어가 보겠다라는 것 때문에 재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희 아이들이 그 1등급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던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절대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뭐냐면은 대학교는 항상 받아주는 정원이 당연히 정해져 있겠죠. 정해져 있으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대학은 좀 더 다른 지표들을 가지고서라도 아이들을 판단해서 그 수를 줄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단순히 수능이 아니라 학종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좀 이해되실까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천천히 하나씩 풀어보자면 일단 34년 만에 도입된 무대입과 공통수능입니다. 공통수능이에요. 근데 공통수능이라고 하면은 문과, 이과 관련 없이 공통수능을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수학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수학이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문과 학생들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쉬워지겠죠? 이과 아이들한테는 1등급은 무조건 받고 가야 되는 수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통수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난이도 하향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논서술형 도입 X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 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수능이 계속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힘들어하죠. 그것 때문에 수능을 쉽게 봐야 돼 라고 하면서 킬러 문항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빼려고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능은 쉬워져요. 그러면은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는 수능은 일단 1등급을 받고 가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수능은 조금 쉬워지는구나, 그 추세로 가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아이들을 봤을 때 최상위권, 상위권, 중상위권 아이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친구들의 로드맵 진학을 좀 어떻게 그려줘야 되는지를 따져보면요. 여기 빨간색 부분에 보면은 특목, 개편 2등급 플러스 교과 세트, 명문고, 지사고 같은 경우 1.5등급 교과 세트, 일반고 1등급하고 교과 세트 이 부분은 지금 신경 써야 된다라고 저희가 써놓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밑에 지금 칸 보실게요. 최상위권, 상위권, 중상위권 별로 저희가 그 이론적인 것만 놓고 지금 본 거예요, 어머님. 그리고 이거를 보고 가셔서 집에 가셔서 우리 아이는 뭐 최상위권이다, 상위권이다, 아니면 중상위권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특목고나 명문고를 가야 되겠구나라고 딱 짚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그 다음에 개입이 돼야 되는 건 아이들 성향이에요. 왜냐하면 보내더라도 아이가 학교의 분위기를 잘 타는 애가 있고 못 타는 애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빡빡하게 시키는 학교인데 그 분위기를 타는 애가 있고 안 타는 애가 있고, 오히려 또 느슨한 학교를 전략적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거기서도 분위기를 타는 애가 있고 안 타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향들도 당연히 고려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론만 놓고 봤을 때는 최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 특목고 개편 2등급, 개편된 2등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신 가능한, 이 정도는 가능한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특목고를 가서 학종을 준비를 하면 명문대 진학에 유리하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 동시에 준비가 가능해야 되겠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아이들은 수능 그냥 1등급 받고 가는 아이들, 그리고 학종 준비를 무조건 챙기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특목고를 가서. 그 다음에 상위권 같은 경우는 지역 명문고에서 개편 1등급이 예상되는 상위권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역 명문고 가서 이렇게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교과 세특 생기부 잘 관리하면 스카이 의학 계열 진학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과 세특이니까 생기부에 교과란이 따로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챙길 친구들, 그리고 성적 잘 챙길 친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상위권 같은 경우는 명문고예요. 명문고 나오는 학생들은 평이한 일반고 가서 개편 1에서 1.2등급을 받고 교과 세특, 그리고 요 부분에서는 개편 1.5에서 2등급 요 정도 가능한 아이들은 관리를 잘해서 스카이 명문대 학종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전략들이 저희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아마 중간중간에 그래도 이 부분 좀 디테일하게는 이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개편 입시별 변화 보시면은 지금 대입 전형에서 수시 6회 지원이랑 정시 3회 지원이 있죠. 요거는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수시는 6회이고 정시는 3회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보면은 엄마 나는 수시형 아이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정시로 틀 거야, 아니면 정시로 간 다음에 정시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엄마는 수시인 것 같아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수시랑 정시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는 둘 다 대비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카드로 따진다 그러면은 그 기회가 수시는 6개 카드를 갖고 있는 거고 정시는 3개 카드를 갖고 있는 건데, 이 둘 중에 하나를 버리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커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쳤던 친구들이 그렇게 뚝심 있게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한 중간쯤 되면은 좀 딴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휙 바뀔 때가 있어요. 대학에서도 이제 홍보를 하러 나온단 말이에요. 학교에다가. 근데 우리는 이런 친구들을 뽑을 거야 라고 해서 입학처에서 가끔 얘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또 긴장을 하는 거죠. 엄마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등급을 막 오픈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수치까지는 대학이 봐준다라는 거를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래서 그때그때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 같이 잡아주시면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일단은 둘 다 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대학교 입학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입시, 고등학교에서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긴장해서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학종 세특이 지금 중요하다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세기분을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쓰여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긴장하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교학점시에 시작을 하면 아무래도 중학교 때 진로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세팅이 돼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챙기기가 쉽겠죠. 해서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러면 수시 같은 경우는 학생부 위주가 있고 논술 위주가 있고 실기 위주가 있는데 아마 면접 전형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거예요.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논술이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논술이냐 면접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의대 같은 경우는 면접 안 볼 것 같잖아요. 작년이 아니라 이제는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갑자기 의대 중에서 면접을 진행한 의대가 실제로 있어요. 아주대 의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면접 이야기가 없다가 면접 이야기가 나오니 아이들이 갑자기 다 준비를 해서 들어갔던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접도 확인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데 여기 안에서 보실 때는 논술 위주 요거 보실 때 면접이랑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면접이냐 논술이냐 고민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어머니 글 잘 쓰는 아이들 있죠. 근데 글은 안 돼. 말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말 잘하는 친구. 그러면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이 친구가 많이 할 줄 아는가 아니라 어떻게 정리해서 잘 이야기하는지 그런 부분 디테일은 보셔야 돼요, 어머니. 그리고 요거를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아이는 글을 잘 쓰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그 논술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무슨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장 논술학원 끊으세요, 면접학원 끊으세요 해서 들어가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사전에 한번 검토 정도는 해보심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하신 다음에 우리 아이는 학생부 실기, 논술 이런 것들 중에서도 이걸 조금 더 챙겨볼까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설령 중3이나 고등학교 때 그 시작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다 하더라도 한 중학교 2학년이나 1학년 때 한번 그런 기관에 가서 테스트를 보는 거는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언제 뭘 해야 될지 미리 좀 알아두고 대략적으로 그때부터 움직이는 게 아이들도 조금 시동을 건다라는 의미에서 마음 대비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애들이 놀래서 좀 없는 거 없이 허송세월 하다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허송세월이 몸과 마음이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다 뺏기고 그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미리 좀 체크를 해봐 주시고요. 학생부 위주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랑 학생부 종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랑 보통 학종이라고 부르는데요.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교과 중심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내신이 중요하고 내신으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내신이 1등급이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학교 올라가면 1등급이 없는 학교가 있어요. 1점 몇 등급부터 그 전교 1등의 성적이 시작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1등급이 많으면 2등급부터 주거든요. 1등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교과에 따라서 예체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되는 대학들이 많기는 하지만 예체능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냥 애들 신경 안 쓰게 그냥 다 100점 줄란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좀 전략을 짰잖아요. 그러면은 1등급이 없는 학교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전체 등급을 빼봤더니 이제 1등급은 안 되는 거죠. 1.16등급이라던가 1.2등급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포인트로 잡고 보셔야 돼요.
해서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으로 승부를 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내신이 너무나 중요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1등급 받아야 되고요. 수능 최저 심화 같은 경우는 심화되어서 챙겨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아이들 그럼 어떤 상태겠어요? 다 1등급이겠죠? 다 1등급이면 뭐 가지고 얘네들을 걸러내야 될까요? 걸러내는 거는 수능 최저겠죠? 그러면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딱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대학교들 있잖아요. 거기는 뭐 두 과목 반영할 건데 두 과목 합이 2등급이야. 그러면은 두 과목인데 합이 2면은 뭐예요? 1등급 1등급을 받아오라는 거죠. 아니면 합으로 안 하고 평균 몇 등급으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두 과목을 평균을 낼 건데 1등급이어야 돼. 이런 최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그 최저는 작겠죠? 네.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심화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볼 것들이 있어요. 조금 더 대학에서 이 아이를 판단할 기준치들이 조금 더 있다 보니까 내신 같은 경우는 1에서 2등급은 사수해야 돼요. 2등급에서 나가면 안 돼요. 그치만 2등급 내에만 있으면 괜찮더라. 근데 그러면은 그거 말고 뭘 가지고 아이를 판단을 하느냐? 교과 세특이 들어가요. 그래서 생기부 전반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들어가고 그리고 수능 최저 강화가 있죠. 강화잖아요. 심화가 아니라 위에 학생부 교과는 말이 좀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최저가 너무나 중요하고 저걸로 걸러야 되니까 심화인데 그 밑에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내신도 볼 수 있고 교과 세특도 볼 수 있고 수능 최저도 볼 수 있다 보니까 이 수능 최저가 완전 심화는 아닌데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를 다 맞췄어요. 우리 아이는 수능 최저 맞춰가지고 합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경우일까요? 정원이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정원이 정해져 있으면은 수능 최저 외에 나머지 것들이 점수를 환산을 해봤을 때 더 높은 아이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랭킹을 매겨놨으면 예를 들어서 1등부터 10등이 있어요. 근데 10등인 친구랑 1등인 친구랑 수능 최저가 똑같으면은 어느 친구가 붙을까요? 당연히 1등인 친구가 붙겠죠. 요거 이해되세요? 그리고 제가 말이 혹시 빠르시면 얘기해주세요. 네. 이해가 중요합니다. 네. 제가 쏟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강화라고 저희가 기록을 해놓기는 했지만 어쨌건 수능 종합이라고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부분들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논술 위주 같은 경우는 수능 그 내신 3에서 6등급이고 수능 최저고 경쟁 40대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신 3에서 6등급이 가능하다 붙는 게 라고 하면 좀 놀라시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논술이나 면접에서 워낙 변수가 커요. 그래서 그 논술에 무슨 내용을 썼는지 아무래도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신이 뭐 예를 들어서 3등급인 친구가 왔고 4등급인 친구가 예를 들어서 왔어요. 근데 3등급은 떨어지고 4등급이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특기자 전형이 한창 유행을 했을 때는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뭐 KMO나 이런 것들을 따로 자격증 같은 것들을 좀 제출을 할 수 있었어요. 수상 이력 같은 것들을. 그리고 영어 특기자 같은 경우는 그 점수를 써서 낼 수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토플 같은 탭스나 토플이나 토익을 제출할 수 있었는데 토익 같은 경우도 보면 990점이 만점인데 910점짜리가 붙고 950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경우도 보면은 이런 논술이나 면접을 겸하고 있는 유형이라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시면은 학생부에 비하면 지금 논술 위주인 거는 지금 등급이 조금 내려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렇게 좀 책정이 돼 있더라라고 보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러면 논술을 정말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수도권에까지 그 랭킹이 어느 정도 한 20위까지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수도권이라고 묶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학교가 인서울이면 훨씬 더 랭킹이 높았을 텐데 지역 때문에 조금 내려가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랭킹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까지 보면은 논술 퀄리티를 보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논술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졌어요. 글 잘 쓰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극단화가 좀 심하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논술도 잘 대비를 하셔야 돼요. 요즘에 보면은 PD가 꾸민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PD 꾸민 친구들 보면은 굉장히 책도 많이 읽고 철학적인 대화도 많이 해보고 그런 아이들이 나와요. 교수님들이 되게 이뻐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들어가서도 보면은 대학교에. 근데 그 정도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이 저렇게 등급이 껴있더라도 논술을 막판에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중간에 한번 점검을 받아보세요. 네. 그 다음에 실기 위주 같은 경우는 실기 준비해야 되는 과들이 있죠. 사진이라던가 미술, 예술 쪽, 체육 이런 쪽으로는 실기가 중요한데 요거는 증빙자료 활용이 가능하죠. 가능해야 뭘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진학과 같은 경우는 실기라고 하는데 가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가서 시간을 주고 사진을 그 시간 내에 학교 안에서, 대학교 안에서 사진을 찍고 그날 바로 제출을 하고 나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특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실기가 그런 것들도 있더라. 체육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그 수시나 수능 같은 것들이 본격화되기 전에 일정이 나옵니다. 언제 와서 실기를 보겠다라고. 그래서 그 부분들 챙겨야 되는데 실기 위주는 또 수시에 포함되어 있는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정시 3회 같은 경우는 수능 위주, 실기 위주가 있는데요. 이때도 실기는 봐야 되겠죠. 실기 유형이 있으면. 그리고 수능 위주인 수능 위주로는 당연히 수능을 보고 그 점수 가지고 정시 3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거 실기는 언제 보느냐, 그리고 논술도 좀 늦게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 아이들은 수능이 끝나고 1주일에서 2주 정도 뒤에 모든 일정들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때 실기랑 논술도 그때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수능 위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에도 한 번 더 표기는 해놨지만 2028 수능 약화로 학생부 반영 증가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쉬워지니까 당연히 이거는 1등급을 받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학생부 반영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대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볼게요. 요 표에서는요, 세부적으로도 읽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맨 위에 대입 준비를 할 때 3요소 챙겨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과 등급 내신 챙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과 세트 챙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능을 챙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대가 낸 발표가 있었죠. 그 내용 때문에 또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이 순차적으로 변동사항들이 생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하루가 멀다고 계속해서 변동사항들이 쭉쭉쭉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는 수능은 당연히 어려워지느냐 쉬워지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능은 무조건 잡고 가는 것이고 플러스 알파로 뭘 더 챙길까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요즘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생기부에 이거 반영 안 되고 저거 반영 안 되고 이거는 뭐 블라인드 처리해서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조금 뒤에 가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생기부를 하겠다 쪽으로 방향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입시정보. 그러면은 우리 상위권 아이들일수록 교과 등급 세트, 수능 이 세 가지는 모두 준비를 해야 되고요. 밑에 보시면 내신 등급 같은 경우는 특목고는 2.5등급까지 그리고 명문고 2등급, 일반고 같은 경우는 1.5등급까지는 무조건 사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기부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할 때 진로 기반으로 전과목 연계성을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유는 이 뒷페이지에 나와요. 뒷페이지에 나오는데 진로가 안 나오면은 고교 학점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를 하려면 그리고 고교 학점제에 맞게끔 가려면 진로 기반으로 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랑 종합에서 둘 다 수능 최저는 챙겨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
요거는 하나의 예시인데요. 우리 아이들 그러면 어떻게 어떤 로드맵을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관리를 미리미리 좀 해서 들어가야 되는지라고 하면 일단은 목표 설정을 하고 전공 적합성 그다음에 파생되는 전략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저희 스터디 파인더에서도 이 부분을 챙겨주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목표 설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 꿈을 하나 갖고 오죠. 그리고 지금 꿈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엄마나 뭐 하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직업이 워낙 생기고 없어지는 직업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의 입장에서 그럼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결 잡는 걸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종이 없어질 수는 있어도 비슷한 계열의 또 직업이 있겠죠? 그거를 계속해서 잡는 연습을 아이랑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아이들 꿈이 정해졌으면 그 꿈을 가지고 저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가고 싶어까지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고 공대 계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계열을 향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걸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전공 적합성이라고 해서 주요 과목이랑 진로 및 비교과 요거를 어떻게 챙길지 그 다음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주요 과목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공대 계열이니까 우리는 수학이랑 과학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공대 계열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도 보셔야 되느냐. 수학이 원래는 나뉘어지는데 지금은 뭐 공통이다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가더라도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무슨 과목을 듣는지는 중요해요. 그래서 수학도 그냥 수학이 아니라 수학에 뭘 들어야 되는지도 체크는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공학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계공학이라서 물, 원투, 화학을 지금 뽑아놨는데 그러면 공대 계열이지만 기계공학이 아닌 다른 공대 계열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또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찾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로 및 비교과에서는 동아리, 교과 세트, 진로 선택 과목, 그리고 융합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동아리 같은 경우는 미반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언뜻 들으셨을 텐데 어쨌건 학교에서 무엇을 가지고 얘가 생활을 하고 무엇을 해봤는지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에서도 얘가 뭘 하는지 뭐에 집중을 했는지는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한 중반쯤에 갑자기 대학에서 뭔가 발표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걸 보겠습니다 라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때문에라도 학교 안에서 챙길 수 있는 거는 챙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과 세특 같은 경우는 로봇을 기반으로 전 과목 학습 연구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이가 챙겼었다라고 해서 지금 예시를 보여드리는 건데 교과 세특에 특히 교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체적인 예시를.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역학과 에너지라고 해서 이 과목을 선택해서 이 친구가 진로 활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융합 선택 과목 같은 경우도 이 친구가 그러면은 따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과목으로 뭘 선택했는지 봤더니 융합과학 탐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고교 학점제가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은 아마 학교에서 세팅을 해서 줄 거예요. 너 이거 들어야 돼 라고 해서. 그러면 그건 아무래도 국영수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겠죠. 근데 선택 과목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선택 과목은 그러면 누가 챙겨야 된다? 아이들이 이런 기반을 통해서 선생님 저는 이런 진로를 갖고 갈 거기 때문에 이거 들으려고 요까지 돼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파생되는 전략으로 그러면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보면 어떤 과목을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될까. 그리고 좋은 성적은 어디까지 성적을 좀 받아줘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고등학교를 목표로 공부를 하지라는 걸 중학교 때 생각을 하고 달려야 되겠죠. 그래서 특목고를 저희가 저렇게 써놨는데 어머님들하고도 이야기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게
얘를 일반고로 가기는 가지만 땡땡 중점고라고 붙어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보낼지 아니면은 특목고를 보낼지 아니면은 명문고로 빼낼지 그리고 자사고 이런 쪽으로 또 보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중학교 때 특히 1학년 때 이 부분을 정해놓지 마시고 최대한 목표를 위쪽으로 끌어올려주세요. 특목고나 자사고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올려주세요. 이유가 뭐냐면 특목고 가려고 하다가 안 가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략적으로 다 검토를 해봤을 때 나는 가면 망하겠구나. 그러면 그냥 명문고를 가자. 아니면 일반고를 가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특성상 아이들 중에 보면은 멀리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해도 된다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라고 하면 왜냐면 이제 차평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했을 때 또 일반고나 명문고로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이야기들을 다 하기 전에 어쨌건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일단 우리 여기도 둘러볼까 저기도 둘러볼까 할 때 목표는 조금 위쪽으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예체능 쪽으로 빠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초등부에서도 이미 그쪽을 향해서 레슨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수과들에도 어차피 그 대학이 랭킹이 올라가려면 성적은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그림을 그리도록 옆에서 얘기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를 목표로 하지라고 할 때 조금 위쪽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수능과 내신 점수는 어느 정도 나와야 목표 대학 학과를 가고 나의 성적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될까 이 부분은 생각보다 대학교 홈페이지를 안 찾아보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체크해 주시면 돼요. 같이. 그 다음에 어떤 비교과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까? 비교과 활동이 지금 또 이야기가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쨌건 학교에서 하는 거는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학교도 열심히 보내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안 챙겨봤던 아이는 고등학교 때도 이게 습관이 안 배어 있어요. 그래서 해봐야 돼요. 중학교 때. 그러면 이제 아이들 이런 얘기 하죠. 엄마 나는 학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열심히 해야 되고 수업도 미쳐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일이 고등학교 때 또 일어나요. 어차피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한테 차라리 이해를 시켜주시는 게 좀 더 빨라요. 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애들 이렇게 컨설팅하고 상담하고 오면은 애들이 선생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저희 시간이 없고 잠은 언제 자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애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여자애들은 특히나 체력이 약한 애들 나가서 운동도 껴요. 줄넘기라도 하라 그러거든요. 10분 나가서 뛰던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시간 세팅을 할 줄 알아야 고등학교 때 시간 세팅을 하고 더 하면 더해지 더 나진 않아요. 그래서 미리 조금 약한 매운맛으로 중학교를 좀 그렇게 한번 세팅을 해봐 주시는 것도 좋아요. 저 참고로 휴식도 얘기해요. 휴식도 얘기해요. 애들한테 무조건 달려야 돼! 이렇게만 하면은 애들도 탈나요. 그래서 중간중간 휴식도 얘기는 적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저희는 알고 있죠. 휴식 이야기를 꺼내면 문제가 될 게 이게 하루 쉰다고 했더니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 쉰다고 했더니 한 달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는 좀 적당하게 딱딱 끊고 맺고는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밑에 보시면 이제 학습에 있어서 부족한 능력은 어떤 게 있고 점수는 얼마가 부족하지? 점수 얼마가 부족하지 계산해가지고 올려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요거는 애들이 얘기를 안 하거나 이렇게 디테일까지 이야기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분명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점수라는 게 있을 거고 고등학교가 또 요구하는 점수가 있으니까 그걸 또 맞춰서 중학교 때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하고 어떤 과목은 여기까지 필요하네라는 걸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보시면 수시 전형에 무엇을 노려야 이제 가장 적합한가? 내가 갈 수시 전형은 뭐지? 라는 걸 또 모색을 하겠죠. 면접, 문술,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조금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7번째 진로를 중심으로 스토리는 만들고 있나? 요 부분이 참 재밌는데요. 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생기부를 보면 스토리가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생기부를 많이 보고 잘 된 생기부를 보면은 티가 나요.
근데 그거 제가 예시로 이 뒷페이지에 본다고 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8번째 보면은 중3 때까지 학습 달성과 진로 실천을 위해서 뭘 갖춰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습 달성하고 진로 실천은 조금 별개의 얘기죠. 학습 달성은 공부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들은 또 뭔지를 체크하는 부분이면 진로 실천은 말 그대로 진로 로드맵 만들고 그걸 탐색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또 챙겨야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 플랜이 나오기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목표 설정부터 해서 어쨌건 이런 파생된 전략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움직일 수 있더라가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외부 활동이 안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제 초등이나 중등 같은 경우는 시간이 된다면 아이 꿈과 관련된 전시회나 박람회도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뭔가 본 게 많은 친구들은 그게 축소화돼서 학교에서 뭐 전시회나 이런 것들이 열더라도 좀 다르게 반영이 돼요. 그래서 보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시간이 고등학교 때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등, 중등 때 이런 것들을 좀 찾아주는 게 좋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즘 아이들 꿈에 진짜 푹 빠져가지고 오는 아이들은 유튜브 활용을 진짜 잘해요. 그 잘한다고 제가 감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나중에 얘는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브이로그 같은 게 많죠. 그러니까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는 브이로그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알아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얘가 문법이 안 돼요. 문법이 안 되는데 영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근데 좀 신기하다 야. 거꾸로 됐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뭘 했나 했더니 얘는 유튜브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해외가 목표이기 때문에 얘는 한국인 유튜버들을 찾는 게 아니라 해외 유튜버들이랑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애들이 컴퓨터를 많이 해야 돼요. 유튜브를 많이 해야 돼요가 아니에요. 본인이 계획을 해서 나는 이거에 초점이 꽂혀 있다. 그래서 나는 이거 조사해야 되는구나 하면 거기서 노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당연히 시간 약속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좋은 생기부, 좋은 습득의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이 페이지에서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맨 위에 지금 방과 후 학교 미기재, 영재교육, 발령교육,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어머님들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될 게 미기재랑 미반영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미기재는 쓴다는 소리예요? 기록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안 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저거는 기록 자체가 안 될 거기 때문에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게 낫겠죠? 근데 미반영이에요. 이거는 기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록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신경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미반영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근데 언제 중요하냐면 얘가 갑자기 해외 대학을 가겠대. 그러면 해외 대학은 웬만해서 생기부나 이런 거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픈해서 봐요. 오픈해서 봐요. 그래서 그렇게 틀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챙겨주는 게 좋아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 중에도 얘가 수능 점수를 보고 나는 해외 대학을 그냥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생기부 때문에 그 친구는 스토리 잘 만들어서 자소서 에세이 해서 갔어요. 좋은 대학으로. 그 친구는 대학교 타이틀이 중요한 친구.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 이하로 한국 대학을 갈 것 같으면 안 가요가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요 이상의 해외 대학을 보겠습니다라고 했고 대학을 하나 찍어왔어요 저한테. 그랬는데 보냈거든요. 해피엔딩이에요 결국은. 해피엔딩인데 어쨌건 그 친구의 생기부를 되게 꼼꼼히 봐서 저희가 그거를 다 살려가지고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미반영 같은 경우는 버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거는 신경 써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이들하고 깊이 있게 어디까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세특은 도대체 얼마나 깊이 있게 좋게 쓴다라는 거지가 되잖아요. 요런 게 좋은 세특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교과가 이 친구가 지금 꿈이 기계공학 의공학자 해서 나와 있잖아요. 진로 전공이. 이 친구가 방금 전에 여기에서 얘기했던 똑같은 친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로봇공학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로봇공학이면 교과 국어랑은 좀 동떨어지죠. 문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세특이 중요하고 칸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가 대학에 어필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어 칸을 버리면 안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살려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 국어니까 못 살릴 것 같은데 얘가 이런 책을 찾아온 거예요. 자, 그리고 책을 얘기할 건데 책 독서 활동 지금 반영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독서는 웬 말이냐라고 하는데 어머니 생기부에 독서란이 안 들어가요. 교과 세특에 쓰인 책은 괜찮아요. 이해되세요? 학교에서 이미 그걸 알기 때문에 수행평가로 책을 읽혀요. 그러면 얘는 책을 독서 활동을 따로 한 게 아니라 수행평가라서 읽은 거예요. 수행평가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교과 들어갈 때 책을 읽으라고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책 네가 선정해 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책 읽어가 있어요. 이 책 읽으면 그 책에 맞춰서 애가 진로 파악해서 써야 돼요. 근데 그 만약에 골라오라고 하면은 사실 땡큐죠. 조금 더 나한테 맞는 책을 골라서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머리 아파요. 애들 옆에 사는 거 보잖아요. 이게 언제 나오겠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나오겠죠? 몇 과목이? 한두 과목이 이때 하고 저때 하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책을 한 5권 이렇게 갖고 와요. 선생님, 제가 오늘은 국어에 대한 걸 찾을 겁니다 하고 들고 와요. 그 다음날에는 수학에 대한 걸 찾으려고 갖고 옵니다. 이렇게 갖고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게요? 중학교 때 읽히시면 돼요. 네, 중학교 때 읽히시면 돼요. 뭐든 일찍하면 돼요. 사실 이거 미리 예상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각각 다 다른 책을 쓴다 그러면은 그만큼만 책을 읽히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쓴 전략은 아닌데 다른 분은 어떤 그 전략을 쓰시냐면 책을 어머님들 어떻게 읽히실 것 같아요? 뭔가 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애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저 내용이. 그러면 막 정리하고 이런 것도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부분만 읽어요. 책이 다 읽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경험을 해보면 애들한테 물어보면 교수님들이 가끔 이렇게 책을 보다가 어머 이 책 나도 아는데 해가지고 면접 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이 책 자네는 어디가 좋아서 이렇게 읽었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읽은 친구는 특징이 뭐냐면 기억을 못해요. 다 읽었거든요. 이 부분도 좋았고 저 부분도 좋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애가 동시에 긴장을 했어. 교수님 앞에 면접이라서. 그러면 이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뭐가 좋긴 좋았어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을 부분만 읽히는 전략도 쓰는 분들도 있더라. 저는 정리를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그래서 그 정리를 오답노트 미리 한번 이렇게 한 바퀴 굴리고 들어가듯이 수능장에 그렇게 하듯이 책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들어가라고 저는 그렇게 전략을 짜는 편인데 그 전략도 있기는 합니다. 네. 무튼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기계공학 용어 대사전 기계스럽죠? 기계공학으로 갈 친구인데 근데 내용에 보니까 여기에 지금 빨간 부분이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의공학 및 기계공학 분야에 관심이 많다. 그럼 얘 진로가 드러나죠. 얘는 이쪽 진로를 가고 싶기 때문에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 단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니까 기계공학 용어가 기계공학이 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어려운 외래어와 한자어로 되어 있어. 고등학생들이 공학 분야에 대한 흥미를 갖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기계공학 용어 대사전에 나오는 공학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이 책을 읽고 활동까지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비가역적 되돌릴 수 없는 이라고 바꿨고 토크라는 말은 돌림 힘으로 바꿨고 전단 응력이라는 말은 쓸려 쌓인 힘 등으로 재해석을 해봤다. 이런 활동을 했다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비가역적이 되돌릴 수 없는 이라고 할 때 비가역적이라는 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죠. 이게 기계공학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비가역적, 뭐 토크, 전단 응력 이런 것들은 그럼 교수님은 알아보시겠죠? 아, 이거는 전문 용어구나. 얘가 이 정도까지 깊이 있게 둘러봤구나. 우리 전공에 대해서. 이걸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계 용어 순우리말 사전을 만들고 이를 유튜브로 촬영을 해서 이걸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보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활동을 그냥 열심히 나 혼자 보고 요거를 이렇게 바꿔봤어요 까지의 활동이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친구들한테도 널리 알렸대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요것도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들에 맞춰서 쓴 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되셨나요? 요거 정도의 그 깊이 있는 걸 봤는데 놀랍게도 이 친구는 성실함이 쓰이는 세특이 있어요. 어머니.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요렇게 쓰셔야 돼요. 근데 그 학교에 따라서 선생님이 이제는 아시겠지만 생기부는 원래 아이가 써와요. 써오라고 해요. 학교에서. 그리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진로칸도 있고 그렇잖아요. 진로는 진로 선생님이 작성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진로 선생님이 한 학교에 한 분이세요. 그 몇백 명 넘어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파악을 하고 써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좀 양심이 있는 선생님이 다라고 하면은 보통 준다고 이들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근데 아이들한테 네가 쓰고 싶은 방향성이라던가 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단어나 이런 말들이 있으면 갖고 오겠니? 아니면 너가 써서 와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이런 것들을 챙겨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안 챙겨가요? 안 챙겨가면은 이 정도까지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막 쓰지는 않겠죠. 허술하게 쓰시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안 맞춰서 쓴다던가 아니면은 이 아이는 매우 성실하게 출석을 함 이런 게 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생기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컨설팅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깝게 그러면은 저희가 컨설팅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까지도 있다라는 건 어머님들께서 미리 아시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정도는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부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보여주면서 소통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바쁘잖아요. 간혹 가다가 선생님 오늘 생기부 제출했어요 라고 아니면 확정이 다 됐어요 라고 갖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말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전에 조금 뽑아서 상태도 좀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보셔야 조금 결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는 되시나요? 네. 그리고 어머님들 하나 팁을 더 드리자면 가장 고민이 많은 경우가 1학년 때 꼰다르고 2학년 때 꼰다르고 3학년 때 꼰다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생기부 이렇게 받았을 때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넘겨서 볼 때 그 방향이 다 중구난방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 꿈이 계속 바뀐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지 마시고 깊이감 없는 생기부가 쓰인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꿈이 계속 바뀌더라도 얘가 깊이감 있게 고민을 해봤네, 조사도 해봤네. 근데 그걸 안 맞아서 일로 넘어가나 보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생각이 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저도 그런 경우인데도 명문대 보낸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자율 동아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참고만 하시는데 보시면은 뭐 단위 그리고 탐구활동 주제 있는데 탐구활동 주제를 좀 참고하세요. 그리고 보시면은 뭐 첫 번째 보면은 방금 전에 그 이야기 쓴 친구인 것 같죠. 그래서 순우리말을 활용한 기계공학 용어 대사전 작성 및 의견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국어스러우면서도 기계공학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수학도 보면 기계공학, 영어도 보면은 기계공학 또는 로봇과 관련된 영어 강의 영상 및 논문 요약 정리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관련 있는 걸 했죠. 그리고 사회, 한국사 이런 데도 보면은 다 지금 기계공학, 과학은 로봇공학, 기술과정 로봇공학에 활용되는 그리고 체육도 보면은 그 조금 나가기는 했는데 로봇공학이면은 로봇이 움직일 때 그 인체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체의 기구학적 이해 이런 부분 음악, 물리 파동 지식 요거는 물리 쪽으로 물었네요. 그리고 미술사에 등장하는 기계 설계 사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몰아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마찬가지 방과후학교 미기재 영재교육 발명교육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래도 챙겨서 가셔야 된다고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 전공 적합 교과라고 해서 교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무슨 전공일 때 어떤 교과를 들어야 되느냐의 예시로 지금 저희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경영학과를 희망하는 아이들은 수학, 영어, 경제 들어야 되겠죠? 정치면 영어, 국어, 정치, 교육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사탐, 영문과, 영어, 국어, 수학, 그리고 의예과, 수학, 영어, 생명공학, 원투해서 이렇게 있는데 요게 순서는 아주 중요하게 보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해야 되고 성적은 좋게 받아야 다 그 높은 대학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요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뒤에 보면은 서울대가 제시한 교과 내용도 있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저희가 하나의 예시를 더 들고 온 게 1학년 성적이 3, 4등급인 경우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면서 갑자기 나는 내신에 손을 떼겠다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상향으로 그리는 형태의 성적을 띠고 있으면 괜찮아요. 제일 힘든 게 그 1학년 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완전 위에 찍혀 있는데 내려가기만 하거나 아니면 내려가는 게 좀 심하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 처음에 3, 4등급 받았다고 막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스토리도 잘 그 짜서 전략적으로 들어간 친구도 실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중요합니다. 단 특목고 보시는 분들 중에 그 특목고도 랭킹이 있잖아요. 랭킹이 있는데 완전 위에 그 5개 특목고들 있죠. 거기는 등급은 조금 민감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 민서고 아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1학년 1학기 때 5등급이 나왔는데 5등급이 쭉 가더래요. 쭉 졸업 때까지 쭉. 거의 별로 변동이 없는 거예요. 쭉. 그래서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민사고급 이상으로 대학 그 고등학교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 학교들 같은 경우는 3, 4등급이잖아요. 1등급을 위해서 공부를 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조금 부수적으로 더 챙길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친구들은 조금 빨리. 왜냐하면 등급이 안 바뀔 가능성이 워낙 큰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교들은 좀 예외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저희가 서울대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안내라고 해서 21년 7월 20일 발표인데 21년이라고 하면 너무 옛날 자료인 거 아닌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저 때가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엄청 왕성하게 이야기가 나오던 때예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랑 관련된 이야기가 맞고요. 그리고 요 내용들은 아이가 권장 과목으로 수강을 다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고교학점제 들어갈 때 아이들이 학과나 계열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으면 요거랑 관련된 과목들을 수강을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막 뜬구름 잡듯이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과목은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최소 늦더라도 3학년 때는 무조건 그 학교에서 전공 연계로 뭘 얘기를 하는지 이거를 보셔야 돼요. 체크를 해놔야 애들이 언제 무얼 듣는지를 확인을 하겠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중2 입시 전략의 시작은 진로 설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진로를 찾으려면 제가 앞에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고민할 때 아이들 성향도 보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르실 때 우리 아이는 문과 성향을 가졌을까? 아니면 이과 성향을 가졌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시잖아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과도 보면은 완전 절대 문과가 있고 이과 성향의 문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과도 보면은 절대 이과가 있지만 문과 성향을 조금 타고난 이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가 있는데 그러면 절대 문과는 뭐냐면 진짜 찐 문과인데 여기 이과 성향의 문과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이과적 사고는 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따지는 거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이지만 문과에서도 두각을 좀 나타내는 아이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네 가지 중에 여기 이과 성향 나타내는 문과, 문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과 이 두 친구들이 이과 문과를 많이 혼동을 해요. 자기는 문과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 이과네. 나는 이과인 줄 알았는데 문과였구나 라고 하는 아이들이 여기 좀 포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 아이들은 놓고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문과 성향 이과랑 절대 이과랑 또 어떤 차이로 나뉘는지 아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각각 밑에 있는 요 퍼센트 수치 있죠. 이거는 아이들의 분포도가 아니라 대학이 뽑겠다고 한 인원수의 분포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절대 문과가 적죠. 13%만 뽑겠다고 한 거예요. 나머지는 요 밑으로 가죠. 그래서 이과스러운 이야기들이 이제 넘치는 곳일수록 더 많이 뽑겠다라고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의외로 어머니들이 그 완전 이과 그 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나누잖아요. 근데 오히려 물리를 놓고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리를 좋아하고 잘한다. 그러면 절대 이과예요. 근데 질색팔색 하는데 점수는 나온다. 그러면 문과 성향 이과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질색팔색 하지만 성적이 나온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적도 안 나오면은 사실 갈 이유가 좀 없어지죠. 이쪽으로 희망했다가 점수가 너무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거 하나가 있어요. 저희 지금 의대가 지금 굉장히 핫하잖아요. 근데 의대가 절대 이과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문과 성향 이과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의사를 생각을 해볼게요. 의사 생각해 보시면은 의사 선생님들은 누구를 보죠? 일을 하실 때 환자를 보죠. 환자분들 보는 거는 공대 이과 계열의 일인가요? 연구 분석 이런 거 아니죠. 서비스 쪽에 성향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절대이과는 뭐냐면 문 닫고 연구하는 거. 계속 이렇게 현미경 들여봐야 되고 그런 것들 잘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절대이과 오히려 공대 쪽이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의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문과 성향의 이과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갖고 왔냐면 의대 애들이 생각보다 진학을 한 다음에 스트레스에 못 이겨가지고 좀 그 나오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공부 양보다는 이제 사람도 대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거기서 스트레스가 오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하셔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의대 말고 요즘에는 IT나 이런 것들도 워낙 강화가 많이 되어 있고 직업이 좋은 직업들이 많잖아요. 그쪽으로 보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이과라고 해서 물리 같은 경우도 좀 대비를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까지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참고로 그리고 요거는 지금 정해 놓으셨더라도 고등학교 성적 받아보면은 출렁출렁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성적 자체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판단할 만한 지표가 성적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슬프게 학교들이 다 똑같이 그 난이도가 조절된 시험을 내면 좋겠는데 이제 붙여놓고 봤더니만 이 학교랑 이 학교랑 비교해봤을 때 이 학교가 훨씬 더 어려워가지고 이 학교에 80점 받던 애가 이 학교에 100점보다 더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그렇게 편차가 조금 많이 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목고 이렇게 가서 아이들 이렇게 재원생들 두고 보잖아요. 재학생들 모아서 보면은 좀 극단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아이들이 간혹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보실 때 점수도 좋은데 얘가 무슨 내용을 어떻게 듣고 있고 어떤 걸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구나 이해는 얼만큼 했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둘러봐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 다음에 그리고 학원 지금 다 안 다니는 아이들은 거진 없잖아요. 그 선생님하고도 한번 물어보세요. 얘가 그 4점짜리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잘 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2점짜리에 또 약생인 애들이 의외로 있어요. 4점짜리는 잘 푸는데. 근데 그게 또 보면은 4점짜리를 정말 이해를 잘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4점짜리 중에서도 지금은 외워서 문제 풀 수 있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기로 승부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지금 내신 상중하 그리고 수능지수 상중하라고 저희가 써놨죠. 요 부분은 지금 목동 일대에 있는 고등학교가 내신 난이도랑 그 수능 지수를 매겨놓은 건데 내신 난이도는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수능 지수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학교 자체가 수능형으로 문제를 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형으로 내는 경우는 수능지수 3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고등학교에 보낼 때 그 수능형이 맞는 아이가 있고 내신형이 맞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수능지수가 높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수능에 좀 강화된 아이들이어야 되겠죠. 모의고사 지금 한번 풀려봤을 때 성적이 좀 괜찮더라 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조금 더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능지수가 높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모의고사를 풀려봤을 때 괜찮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기준점을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왜 얘기를 드리냐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슬프지만 좀 쉬워요. 네,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고3이랑 괴리가 좀 커요. 괴리가 크기 때문에 고3 기준으로 봤을 때 점수를 매겨봤을 때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를 토대로 보시고요. 그리고 고1, 고2, 고3이 그 올라갈 때마다 난이도 차이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그 내신은 우리가 보통 중학교 내신까지는 외워서도 100점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외우는 요소가 조금은 가미가 되거든요. 고등학교의 그 수능형 내신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고등학교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목 자사고 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그 저희가 지금 설명회 할 때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요. 자사고가 여기 껴있죠. 근데 여기 연계고하고 전국 자사고라고 여기 또 껴있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의 차이는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특히 영재고 같은 경우는 공부를 더 시키거든요. 아이들. 왜냐면은 그 수능이나 일반 대학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내용들, 논술이나 면접과도 잘 안 듣는 내용이지만 카이스트에서는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대비가 돼야 되는 아이들이 이쪽으로 좀 더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외에 여기 자사고 자기들이 준비했던 그 자료에 충실하게 해서
생기부나 이런 것들을 다 대비를 해서 가는 아이들이 있겠죠? 그쪽이 자사고가 이쪽에 써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 있으실까요? 조금 더 재미 요소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전국 자사고 중에 민사 하나 외대부고랑 상상고는 이쪽으로 빠져 있고 그 외의 자사고가 이쪽에 있는 건데 이쪽에 보시면은 상상고 같은 경우는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죠.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지만 전라도에 있습니다. 전라도에 있는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나중에 체크하실 때 특히 오늘 지금 의치한약에 대한 저희가 자료도 드렸잖아요. 보실 때 상상고는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존에 요 앞에 있는 이런 전공, 진로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중요하고 그걸 필두로 학종이나 세특 준비 수능은 당연히 챙겨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었냐면 YNS 영어학원에서는 와일드 멘토나 이런 3Q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 인성 지능 검사 그리고 학과 계열 선정 유형별 학습법 진단 검사 같은 것들을 저희는 다 이미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해외 대학 입시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우리 국내 대학 입시더라도 컨설팅을 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미 진행을 하면서 분석된 부분, 연구한 부분들은 이미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앞에 있는 내용도 보면은 그리고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막막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거의 초반에 이렇게 들어가는 아이들이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특목고가 이미 어느 정도는 그 비슷한 제도로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구나 분석된 자료가 아예 없는데 맨땅에 헤딩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연구 분석된 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특목고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저희가 선택 과목 있잖아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이 정부에서 이거를 내놨을 때 선택 과목이 100몇 개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서 아이들한테 과목 공부를 시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여론이 나왔던 게 뭐냐면 한 학교에서 100몇 개의 과목을 어떻게 수용을 해서 애들한테 가르치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온라인 콘텐츠로 아이들 공부시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를 무조건 배척할 게 아니라 어떻게 저거를 소화를 할지를 고민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목고에서는 이미 그 선택 과목들이 온라인 강의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선생님 저 이거 인강 들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선생님하고 그 인강 얘기 안 했었잖아. 너 그거 컨설팅 받을 땐 얘기 안 했지 않아? 라고 하니까 뭐냐면 학교 인강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인강이 이미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100여 개 과목을 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공급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한편으로 좀 덜 걱정되는 부분은요. 원래 월요일은 이 학교 가고 화요일은 저 학교로 아이를 보낸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방안들 나왔던 아이디어들 중에. 근데 그거보단 낫잖아요. 애들 갑자기 여기 학교 갔다가 이 과목 들으러 이번 학기는 저쪽 갔다 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들어가면 애들이 자기 학교로 가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나은데 이제 저희가 고민인 거는 온라인 콘텐츠 우리 애는 이거 힘든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니까 적응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미 그렇게 지급이 될 거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면서 봐야 되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부 프로그램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어머님들 가지고 있는